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제사회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은 그 참혹한 실상이 소셜미디어를 타고 중계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군사 대결 못지않게 펼쳐지고 있는 사이버 전쟁이 치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스마트 라이프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작전이 전쟁 개시 전까지 보면 한 달 정도 벌써 됐는데요. 자, 저희도 꾸준히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반전과 IT 기술을 주제로 설명을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전쟁에서 IT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보통 이 전쟁과 IT 기술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IT가 군사 기술을 바탕으로 태어난 거다라는 이야기요. 예. 원래 휴대폰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원거리 무전기로 만들어졌었고요. 네. 최초의 컴퓨터 같은 경우도 군사용 계산을 위해 태어난 고성능 전자 계산기였습니다. 또 인터넷 역시 이 핵전쟁이 일어나도 끊어지지 않는 네트워크로 발명됐고요. 예. 다만 시작은 이랬는데 이제 정보통신 기술은 우리와 세상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기술로 이제 바뀌어 있죠.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일까요?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전의 전쟁과는 완전히 지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SNS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던데 어떤 말씀이신가요? 보통 보면 이 전쟁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요. 네. 또 이 전쟁을 감시하는 방법이 예전과는 정말 많이 달라졌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스마트폰으로 셀프 동영상을 찍어서 자신이 아직도 수도 키이우에 있다는 거 이제 널리 알린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예. 네. 이번 전쟁에선 이런 우크라이나의 공식 성명이 아예 트위터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또 트위터에 올라간 메시지는 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널리 퍼지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 우크라이나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각각의 나라의 소식을 전달하는 메신저 채널들이 있어요. 예. 여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또 이 SNS가 전쟁을 둘러싼 외교전에 완전 전장이 됐다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전장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이 전쟁을 감시하는 방법이 예전과는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걸 체감하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예. 또 다른 특징은 이 생방송 형태로 전쟁이 실시간 중계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우크라이나 블로거가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놀란 영상은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예. 이처럼 우크라이나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이 본 것을 직접 찍어서 이 틱톡 같은 SNS에 올리고 그걸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전쟁을 감시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전쟁을 이제 틱톡 전쟁이다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자, 이제는 언론도 종군 기자도 아닌 시민들이 SNS로 직접 전쟁 소식을 전하는 시대가 된 건데요. 자,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 전쟁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더 크게 받은 그런 계기가 됐죠. 그렇죠. 그동안 이 패션이나 음식, 일상 등을 찍어서 올리던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서 이 SNS에 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네. SNS는 전쟁 현장의 생산 모습 그리고 실제로 전쟁터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틱톡에서 이 우크라이나 태그가 달린 영상들 같은 경우는 현재 폭발적인 벌써 260억 회가 넘어가거든요. 이런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그동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SNS를 활용한 심리전과 정보 조작에 굉장히 능숙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선 그런 전쟁에서 완전히 밀려버린 겁니다. 네. 오히려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예. 전 세계 수많은 시민들의 항의에 떠밀려 많은 기업이 실제로 이 러시아 사업을 중단하기도 했고요. 네. 자, 그런데 보통 전시 상황에서는 통신망을 먼저 무력화시키지 않나요? 우크라이나는 그렇죠. 지금 잘 버티고 있네요. 실제로 지난 2008년과 2014년 이 러시아가 개입했던 남오세티아 전쟁이랑 크림반도 강제합병에서는 러시아 사이버 부대의 공격으로 인해서 인터넷이 먼저 마비가 됐었습니다. 이 부대 같은 경우는 2015년과 2016년에 우크라이나 변전소를 공격해서 이 대규모 정전을 발생시켰다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 인터넷이 마비되긴 했지만 완전히 쓰지 못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가 좀 작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사이버 공격을 미리 대비하고 있었던 이유가 좀 크고요. 또 인터넷 제공업체가 4,900개 정도 됩니다. 네. 우리나라가 한 20개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예. 네. 이걸 나쁘게 말하면 중복 투자라거나 아니면 파편화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요.
이번 전쟁에선 이런 특징이 오히려 이제 몇몇 인터넷망이 공격을 받아도 다른 쪽으로 연결을 돌려서 쭉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됐습니다. 예. 특이한 것은 이번에 거꾸로 러시아의 인터넷이 고립 상태에 빠지게 됐다라는 점입니다. 네.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이 러시아가 인터넷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라는 말씀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완전히 끊긴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뭐 글로벌 망 사업자들이 나섰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크라이나 정부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도메인을 관리하는 아이칸에 이 러시아 웹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거절됐어요. 왜냐하면 아이칸은 일종의 국제기구에서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예. 대신 세계 각국의 인터넷을 연결하는 망을 제공하는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이 기업들이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음. 예를 들어 이 대륙간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러시아 고객들을 완전히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 기술 기업들은 이 밖에도 좀 다양한 방법으로 러시아에 항의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라클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AMD, 인텔,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기술 기업들이 러시아 내 제품 및 서비스 판매를 중단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인터넷뿐 아니라 이제는 소셜 미디어까지 지금 차단된 상태라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러시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계 여론을 듣지 못하게 되는 상황인가요? 맞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러시아 쪽 이용자를 접근하거나 러시아 미디어의 활동을 정지시켰어요. 예.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러시아 당국에서 허위 정보를 배포한다고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 접속을 차단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아예 의미가 없어져 버린 그런 네. 상태가 돼버렸고요. 이런 러시아의 언론 통제에 맞서서 이 광고를 이용해서 해외 소식을 전달한다거나 아니면 토르 같은 정보 감시를 피할 수 있는 브라우저를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지금 많이 고민들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또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좀 다른 창의적인 방법을 찾는 사람도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이 숙박 공유 서비스잖아요. 네. 우크라이나에 있는 숙소에 우리가 예약을 하면 그 숙소에 묵지 않아도 숙소 주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후원하는 그런 방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게임 업계의 움직임도 활발한데요. 뭐 디스 오브 마인 같은 반전 게임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게임들은 뭐 일주일 게임 판매 금액 전부를 우크라이나의 정식자에 기부하기도 했고요. 또 닌텐도나 EA 같은 대형 게임 업체에서 러시아의 게임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피파 시리즈 같은 축구 게임에서 아예 러시아 팀을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양측의 해커들이 사이버 전쟁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이게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기술 강국입니다. 뛰어난 실력을 가진 프로그래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구글이나 MS 같은 그 빅테크 기업들의 사무소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많은 해커 조직기에 좀 본 근거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우크라이나 부총리 같은 경우는 트위터를 이용해서 IT 부대를 모집을 했거든요. 한 20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 어나니머스 같은 핵티비스트 그룹도 우크라이나를 이제 돕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다양한 사이버 전쟁을 좀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문제는 러시아도 결코 만만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수많은 랜섬웨어나 해커들 본거지가 바로 러시아거든요. 예. 공개적으로 러시아 지지를 표명한 해커 그룹도 많이 있습니다. 네. 또 행동도 조금 악랄한 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이전에 폭스 블레이드라고 불리는 악성 코드를 발견했는데 예. 이 악성 코드 같은 경우는 이걸 실수로 실행할 경우 컴퓨터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파괴해버립니다. 이런 악성 코드들이 지금 전 세계로 좀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좀 굉장히 강력한 주의 경보가 발령된 상황이고요. 또 우리 역시 이런 해킹에 절대 안전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이라도 당장 보안 조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당사국뿐 아니라 지금 국제사회 사이버 통신망에도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군사 전쟁도 사이버 전쟁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호훈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